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분야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에 대한 최신 리뷰 논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위암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또 관련 분야 의사 선생님들께서 최신 동향을 좀 빠르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조직 검사 없이 그러니까 혈액 같은 걸로 암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혁신적이죠. 위암 쪽은 사실 다른 암보다는 액체 생검 적용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논문이 혈액뿐만 아니라 침, 위액, 복수 같은 여러 체액성 물질들을 분석해서요. 위암의 조기 발견부터 수술 후 관리, 또 예후 예측, 치료 반응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현재 기술적 한계나 앞으로 과제까지 정말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논문의 핵심 내용, 특히 그 표랑 그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그림 1, 2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림 1은 액체 생검이 왜 좋은지, 그러니까 최소 침습적이고 반복 검사 쉽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하. 그림 2는 이제 위암 환자한테서 얻을 수 있는 샘플 종류, 예를 들면 혈액, 타액, 위액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뭘 분석하는지 CTC나 cfDNA, 엑소좀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조기 진단, 재발 감시, 예후 예측, 치료 결정 같은 임상 적용 가능성을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이 논문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제일 연구가 많이 된 혈액 기반 분석부터 볼까요? 표 1이 조기 진단 연구들을 모아놓은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여러 바이오마커들의 그 진단 정확도, 그러니까 민감도, 특이도, AUC 값 같은 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마커가 좀 눈에 띄나요? 특히 그 cfDNA의 특정 유전자 메틸화 패턴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피펜 GIX 같은 상품화된 검사법도 있고 RNX3나 SFRP2 같은 특정 유전자 메틸화를 보는 연구들. 아, 메칠화? 네. 아니면 여러 mRNA를 조합해서 보는 패널 분석들. 이런 것들이 AUC 값이 꽤 높아요. 0.8에서 0.9 이상 나오는 연구들이 꽤 있고요. 오,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리고 엑소점 안에 있는 LNC RNA 같은 것도 안정성이 좋아서 초기 위암 발견에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캔서식 연구처럼 분석법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네요.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커를 쓰느냐, 또 어떤 분석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진단 정확도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도 왜 아직 실제 임상에서는 좀 더 더디게 적용될까요? 이게 민감도 특이도 문제인가요? 아니면 표준화 문제일까요? 둘 다 중요한데요. 사실 개별 연구에서 결과가 좋아도 이걸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는지 대규모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검사 방법 자체를 표준화해서 어디서 검사하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럼 조기 진단을 넘어서 수술 후의 재발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표 2 내용이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ctDNA, 즉 순환 종양 DNA입니다. ctDNA.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술하고 나서 혈액에서 이 ctDNA가 검출되는 환자들이 재발 위험도 높고 생존율도 낮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와요. 아, 의미가 크네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게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보다 몇 달이나 먼저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몇 달이나요? 네. 이 시간 차이가 있으면 추가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환자의 원래 종양 조직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ctDNA를 찾아내는 소위 Tumor Informed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거든요. 네. 다음 표 3은 예후 예측인데요. 어떤 환자가 치료 결과가 더 좋을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혈액속에 떠다니는 암세포 CTC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그 CTC가 특정 단백질, 예를 들어 CD44나 PDL1 같은 걸 발현하는지 여부가 예후랑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네. 또 ctDNA 양이나 메틸화 상태도 예후 예측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말초 혈액 단액고 PBMC 분석인데요. PBMC요? 네, 환자의 전반적인 면역 상태, 그러니까 CD8 플러스 T세포 같은 특정 면역세포 비율이나 PD1 같은 활성 마커 변화가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액체 생검으로 이런 면역 상태 변화를 추적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와, 면역 상태까지. 그럼 이게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도 직접 도움이 되겠네요. 표 4 내용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CTC 수나 ctDNA량 변화를 보면 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 모니터링이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ctDNA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 예를 들어 HR2 증폭이나 PIK3CA 변이 같은 걸 발견하면 트라스투즈맙 같은 표적 치료제에 내성이 생길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내성 예측까지. 그렇죠. 또 면역 항암제 반응 예측에는 ctDNA의 MSI 상태나 CTC의 PD-L1 발현 혹은 특정 면역세포 변화 같은 걸 활용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시간으로 종양 상태를 반영해서 치료 전략을 바꿔나가는 진정한 맞춤 치료로 가는 길이죠. 네, 혈액 말고 다른 체액 연구도 활발하다고 하셨는데 표 5, 6을 보면 타액, 위액, 심지어 대변까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채취가 좀 더 쉬운 타액에서 mRNA를 본다거나 위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액 속 비부호화 RNA 아니면 대변 속 미생물 변화 같은 것도 진단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고요. 흥미롭네요. 특히 복강세척액이나 복수 분석은 복막 전이를 진단하거나 재발 예측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fDNA 메틸화나 엑소점 mRNA 분석, 또 면역세포 프로파일링 같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군요. 다만 이런 비혈액 검체기는 혈액보다 상태가 좀 더 다양하고 표준화가 더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경우가 많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한 논문인데 앞으로 어떤 연구들에서 이 논문을 참고하게 될까요? 인용 가능성 같은 거요? 이 논문은 위암 액체 생검 분야의 현안과 미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어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우선 여기서 유망하다고 제시된 특정 바이오마커들, 진단용 cfDNA 메틸화 마커라든지 재발 감시용 ctDNA 같은 것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들에서 중요한 배경 자료로 쓰일 거고요. 네, 기초 및 임상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액체 생검을 실제 임상 진료 지침에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있을 때 근거 자료로 분명히 인용될 겁니다. 또 특정 주제, 예를 들면 엑소좀이나 비혈액 검체 같은 특정 분야만 더 깊게 파고드는 후속 리뷰 논문들의 중요한 참고 문헌이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관련 연구 과제를 정부나 재단에 제안할 때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많이 인용될 겁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겠군요. 자,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위암 분야에서 액체 생검은 정말 조기 진단부터 치료 반응 예측, 맞춤 치료까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민감도, 특유도 문제라든지 특히 표준화 같은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기술 발전은 정말 빠른데 이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모든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이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액체 생검 기술이 위안 표준 진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획기적으로 정확한 새로운 마커를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 유망 마커들에 대해서 대규모 임상 검증과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